실제로 개묘년이 되는 시간은 2월 4일 입춘입니다. 24절기 중에서 특정 12개의 절기가 바뀌는 시점이 항상 육식갑자가 변하는 순간들이죠. 개묘년은 수생목의 시간이라 2022년 이민년과 같이 자신을 갈고 닦는 수신의 시간입니다. 이민년이 온천에서 2시간 목욕하는 시간이었다면 그보다는 조금 가볍게 샤워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갑진년 2024년에는 문 밖을 나서게 되고 2025년 을사년은 밖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찐 활동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개묘년에는 향기 나는 목욕용품으로 거품을 많이 내고 미지근한 온수로 몸을 닦고 마음을 씻어내는 수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야? 정말 지리하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갑갑하고 대책 없고 속이 터지는 상황은 가을에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수학 시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석 달 전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전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곳에 가서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아마 그곳에서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지쳐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죠. 기다리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는 거죠.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는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운동할 때도 1세트, 2세트를 하는 것은 결국 3세트의 마지막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1세트, 2세트만 한다면 3세트에서 만들어지는 근육과 탄력은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들고 1세트를 하고 있는지 3세트 마지막 한 번을 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개축월은 축월답게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축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고 12지지 중에 겨울 해자축의 끝 글자이기도 합니다. 개축은 동토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형상이라고 했는데 한난조습의 그 차가움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지에 응한 축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가장 응한 글자 개수와 함께하여 그 음한 기운과 습한 기운이 배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월 4일 입춘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마도 2월 4일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영하 20도, 30도였냐는 듯이 음과 습이 물러간 기운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공전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 즉 태양과의 거리는 그 어떤 법칙과 과학적인 논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며칠 사이 불어닥친 맹추위의 한파 또한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밤에 다릅니다. 태양이 멀쩡히 떠 있으나 떠 있는 줄 모르게 어둡게만 느껴지는 회색빛 겨울도 조금이나마 살 것 같고 완전히 해가 진 밤에는 그 기온이 낮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입춘이란, 입하란, 입추란, 그리고 입동이란 그런 것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왔다는 것, 순전히 태양의 빛과 볕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추위가 맹렬하여 난방비가 폭등하고 사는 게 퍽퍽하더라도 입춘을 향한 지구의 공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모두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한파와 더불어 눈이 쌓이고 세상이 온통 하였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눈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추위만큼 두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두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 또한 잊혀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하는 순간에 그저 그 순간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잠시 느끼는 게 인생입니다. 입춘이 되면 바람이 아직 차갑지만 햇볕이 찬란하고 따스하고 땅이 녹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건 빛이 비춰지는 각도의 변화, 즉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을 음과 양, 낮과 밤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공전은 360도의 각도를 15도씩 나누어 24절기로 나누어 봅니다. 입추는 360도의 공전주기 중에서 315도의 점을 찍는 하나의 절기인 것이고 이제 온도가 올라갈 것임을 알리는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입춘의 대척점이 추분입니다. 그러면 기온이 거짓말같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크게 보면 인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과 그 외 위성들의 조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물이며 그 환경에 적응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기운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명리학이고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루 24시간은 1년 24절기를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춘을 맞아 빛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루를 관찰해서 알아보시니 어떨까요? 4월 5일 청룡의 절기를 기점으로 을묘월에서 병진월로 월이 바뀝니다. 청명부터 6월 6일 망종까지의 시간은 가장 봄다운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볕과 빛을 즐길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인간에게 가장 쾌적한 온도와 습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6월 말쯤의 하지를 기점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위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100년의 기간 동안 불변의 법칙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자전과 공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세하게 그 온도와 습도가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할 수 없는 내년 되면 이맘때면 다시 꽃이 필 것이라는 법칙과 그 기다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시간의 흐름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숲속 하얀 목련 나무 아래에서 구름 없는 파란 하늘을 쳐다보니 이곳이 천국인가 싶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천간의 10개 글자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지지의 12개 글자 중 자신과 맞는 글자와 맞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반길 희자를 써서 희신 혹은 피할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하는 희신과 기신의 작용 말고도 원진, 귀문, 춘과 같은 조합의 글자는 생각지도 못한 불쾌한 일들, 더 나아가 구설, 갈등과 같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 매우 심란한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진이라는 글자는 저에게 안 좋은 작용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진월, 이맘때쯤에는 정형외과를 몇 달간 다니고 약도 먹고 급기야는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이 있었죠. 지난 10년의 진대운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다사다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월운이든 세운이든 대운이든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이라는 글자를 만나서 좋은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경우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장간의 을, 개, 무의 DNA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진이라는 글자는
습하고 따스해서 목을 기르는 땅으로 매우 적절한 토 기운입니다. 천간에 임과 신의 기운을 묶어두고 잠재우는 고지, 묘지의 역할을 합니다. 물의 창고라고도 하죠. 습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절대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으로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곧 다가올 사오미의 화해 시간으로부터 수의 기운을 보호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고 화해 시간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수의 시간은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습한 수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야 하는데 아쉬운 걸까요? 진술충리 토의 기운은 모두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토를 보면 저는 퇴비, 거름이 생각이 납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여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정돈이 안 되어 있고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술충, 진의 원진, 귀문 등이 작용하는 사주를 가진 분들이나 사주 원국에 수가 있어 잡다한 진토가 맑은 수를 학수로 만들어버리는 사주를 가진 분들은 찬란하지만 잔인한 4월, 병진호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수는 입춘 다음으로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우수의 시간은 농사일을 쉬면서 다음 농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지 활동의 시간이 아닙니다.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그 태양이 하나의 절기마다 동쪽으로 15도씩 움직이는 것을 24개로 나눈 것이 절기입니다. 입춘 후 대략 15일 후에 우수이고 그리고 나서 약 15일 후에 그 다음 절기 경칩을 맞이하니 하루에 1도씩 태양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를 돌아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새해, 봄, 입춘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약 1도씩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5일이면 15도씩 달라진 각도로 태양을 마주하고 있으니 지구는 정말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새싹이 땅에서 나올 때 회전하며 나옵니다. 달팽이 등껍질의 소용돌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트위스트하며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나오죠. 이런 현상은 자연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튕겨져 나갈까요? 멀미가 날까요? 바다가 쏟아지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속도에 맞춰왔으면 그 속도를 느끼지조차 못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속도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계절입니다. 온도, 습도의 변화이고 그것이 명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빛이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빛의 변화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그리고 하루 24시간의 흐름을 가장 잘 말해주는 요소라고 말이죠. 자전을 통해서 매일 같은 태양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일 같은 태양이 아닙니다. 공전으로 매일 1도씩 옆으로 이동된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새로 전혀 다른 날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빛의 변화는 어떠셨나요? 저에게 오늘은 밝고 따사로운데 바람은 쌀쌀 맞은 하루였습니다. 마치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곱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봄이 오는 과정이겠죠. 하루 약 1도씩 지구가 더 많은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면 좋을까요? 오행으로 볼 때 사라는 글자는 굉장히 큰 빛입니다. 태양과 같은
방사와 분사에 미치고 끝도 모르게 퍼져나가려고 하는 확산의 기운입니다. 2023년 5월 정사월은 지지의 사화를 천간의 정화가 모아주는 듯한 물상을 보여줍니다. 지지의 사화가 분산하고 확산되는 빛이라면 천간의 정화는 같은 화의 기운이지만 집중화시키고 모아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산을 펼쳐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혹은 깔때기의 넓은 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분산된 화의 기운을 한 군데로 모아 하늘로 쏘아 보내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정사월 5월의 물상입니다. 5월 6일은 이파로서 진짜 사화, 화기운이 시작됩니다. 사오미의 계절은 늘 청춘을 생각나게 하죠. 지지에 사오미가 있다면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화의 기운인데 제대로 청춘은 병화가 맞습니다. 60갑자 중에서 가장 활기찬 글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병인, 병호 이 두 가지 일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만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주변에 다른 글자가 어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활기와 생기가 그리고 청춘의 바이브가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기와 청춘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오미의 3개월 중에 첫 달이 5월입니다. 5월, 6월, 7월에는 활동의 영역을 좀 넓혀보시고 가보지 않았던 곳을 천천히 여행해 보기도 하고 활기찬 거리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 기운이 많은 명의 경우 우울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으며 조용하게 금과 수의 기운을 쓰고 살던 사람도 이 시간들만큼은 다른 행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화는 양기가 최대치로 꽉 찬 글자로서 이미 너무 많은 화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의 경우 자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방 뜨는 듯한 조증의 형태로 내 기분과 기운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해충, 인사신 사명이 되시는 분들은 행동과 말을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충과 형은 갈등과 부딪힘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화기운이 특별히 넘치는 사람들 말고는 이 사화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크게 해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생물은 빛으로 살아가니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각성하고 깨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굴 속으로, 어둠 속으로 숨지 말고 사화의 빛에 이끌려 생명의 활기찬 에너지와 더 나아가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시는 5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 글에는 특히 이 망종이라는 절기에 관한 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망종이라는 절기는 참 해마다 낭만적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이 24절기 중에 하나일 뿐인 망종을 가장 좋아합니다. 연약하지만 존재감이 있는 생명력을 주기도 하고 계절이 주는 온도와 습도가 가장 쾌적함을 느끼게 하는 연중에 몇 안 되는 최상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의 어느 길목에서 느끼는 그런 쾌청함과는 다른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전에 출발선에 설레임 같기도 하고 다 같이 잘해보자는 응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였지만 기분 좋은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 바람과 빛에서 느껴지는 온도와 습도와 그날의 기분을 매치시켜보는 저희 일상화된 습관에 비추어 보면 1년 중에서 이 망종이라는 시간과 계절이 가장 저를 평안하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체득하면서 이 절기를 특별히 여기고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화에 육양의 빛이 만물을 꽃피우게 하는데 그런 5월, 정사월이 저물고 이제 6월 무오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무오는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한 모습이지만 토의 기운인 무토가 오화의 극양의 기운을 순화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무토라는 토의 기운이 온도 조절을 해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건조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오는 건조한 글자들입니다. 6월 무오월은 빛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볕의 온도는 강하고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화의 화기운은 정점의 화기운으로 얼마나 화기운이 극에 달했으면 살아남으라고 지상에 발을 붙이고 있으라고 오화 지장간에 기토를 살짝 넣어 오화가 끝내 자신의 모습을 불태워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해놓았을까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우주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인 듯 합니다. 명리에서 이 오화 지장간 속에 있는 기토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무의 어떤 것으로 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토는 오화를 현실에 있도록 잡아주는 동아줄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간이 무엇이든지 가을, 겨울생이라면 이런 강한 화기운으로 기분이 평소보다 업되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생이라면 너무 방방 뜨는 기분으로 실수하거나 오버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명리를 배우지 않은 여러분도 전일과 오늘 혹은 전달과 이번 달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환경적 변화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 자기의 모습을 기록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혹은 실수하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과 피지컬 모두에게 보약 같은 시간을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망종이 지난 초여름밤은 썸 타는 연인의 느낌입니다. 손을 잡지 않았는데도 손잡은 것 같은, 옆에 있지도 않은데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 가벼운 산책과 같습니다. 역시 1년 중 계절과 절기를 궁금해할 만큼 짧지만 좋은 기운을 내뿜는 시간이 요즘이죠. 요즘 무슨 계절이길래 이리 쾌적할까? 기분이 가볍고 느긋할까? 태양의 환경이 75도이면서 입춘 이후 9번째 절기인 이때는 적당하다, 적절하다, 혹은 균형이 맞는구나, 평온하구나, 평화롭구나 하는 기분을 여지없이 느끼게 해주는 바람과 온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막 설레이지는 않지만 기분 좋은 웃음이 나오는 막 좋지도 막 싫지도 않은 적당한 감정의 그 느낌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상 몇 번 느끼지 못할 시간들입니다. 아마 이 시간 망종에는 볼이라는 한 해의 첫 먹을거리를 주고 모내기를 해야 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햇보리 수확은 망종 전에 꼭 해야 하고 먹을 것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위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본격적으로 뿌리고 심고 키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숨 넘어가게 바쁘기 전 마지막 한가한 시간을 최대한 즐기라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하 이후 망종은 그리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레임과 함께 활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희망적이고 생산을 기대하고 사람들과 협동하며 배고프지도 않고 온도는 적당하여 춥지도 덥지도 않은 농부든 농부가 아니든 1년 중 사람들은 이때 가장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소중한 이 시간을 만끽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화지가 지난 후에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작은 여름이라고 하는 소서. 소서 전후로 모내기를 많이 하고, 이때는 지나가는 행인도 새로 시집온 새색시도 모내기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기미월의 기미는 토의 기운이 많은 시간으로 습한 토 기운인 기토가 위에 자리하고 건조하고 마른 뜨거운 복사열을 내보내는 미토가 지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세게 들어오는 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토는 사람으로 치면 순한 성격입니다. 만만한 높이의 토로서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논, 밭, 골목길, 마당, 정원 같은 수수한 느낌이죠. 습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하고 기토 또한 이것을 반깁니다. 목의 기운과 잘 어울리는 습토인 기토는 모내기에 적합한 딱 그런 토양의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토를 가진 자는 그리 나서지 않습니다. 토기운 자체가 브레이크, 쉼, 멈춤을 의미하고 이런 멈춤의 이유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 특히 기토, 미토 등을 가진 자는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림길에 서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저것의 선택이 분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확 잡아당기며 이리 가자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토 또한 기토처럼 순한 기운이고 해묘미 사마대에 어울리는 것처럼 목의 기운과 어울리고 목을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멈추게 하고 뒤로 잡아당기고 하는 브레이크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미월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일을 해야 하는 갑갑함이 어느 때보다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토는 간목의 기운과 개수의 기운을 잠재우고 나오지 못하게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일간과 개수일간은 더욱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목을 잠재운다는 것은 앞으로 올 금, 즉 가을의 시간을 이 뜨거운 한여름에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수라는 수기운도 같이 잠재우는 것은 갑과 개는 같이 다니는 세트처럼 되어 있고 갑도 개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와 같은 거라 미토와 같이 갑과 개를 한 묶음으로 묻어버리고 금의 시간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계절과 시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미리미리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채비를 해놓습니다. 아스팔트 복사열이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한여름에 누군가는 시원하고 싸한 금의 시간, 가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원하고 뜨거운 여름을 응원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초록의 퍼짐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수축의 시절인 신유술, 가을로 가는 첫 두드림, 8월 신월로 가고 있습니다. 절기가 바뀌는 시간, 절입시간이라고 하여 몇 분, 몇 초까지 헤아려 그 계절이 바뀌게 됩니다. 가을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8월에 가을이 와 이렇게 덥고 톡 찌는데 말이지. 하지만 계절은 이미 삼복이라는 연례 행사로 하늘에 경금이라는 금의 기운을 던짐으로써 가을을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경금은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입니다. 삼복더위 하는데 그 이면에 서늘함의 신호가 숨겨져 있다니 참 지혜롭습니다. 가장 더울 때 서늘함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덥다 무슨 가을이냐 해도 시간은 가을이라고 말하고 그 섬세한 변화는 인간이 바삐 사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추가 되자마자 아침 저녁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또다시 계절이 바뀌는 바람의 향기가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 문득 느껴지겠죠. 영하 10도, 20도에
매서운 추위에 폭설이 쌓인 곳의 풍경을 유튜브로 보면서 4개월 정도면 찾아올 혹한의 겨울을 이 한여름에 미리 생각해 봅니다. 저 겨울은 또 얼마나 춥고 견디기 어려울까 하고 말이죠. 여름이라는 계절은 병화의 계절입니다. 청춘과 열정과 땀을 상징하죠. 덥고 불쾌지수 올라가도 여름이 사람을 업시켜주고 하나라도 더 세상 풍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밝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화기운의 시간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누군가는 가을, 겨울옷을 입을 준비를 합니다. 계절을, 절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옛 농부들은 미신처럼, 종교처럼 이 절기를 붙잡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신월 입추는 8월 8일입니다. 딱 일주일만 아침, 저녁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입추 전날과 당일날의 기온을 한번 느껴보세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몸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절은 지구, 우주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고 과학적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앵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주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몇 도의 앵글의 차이가 온도와 습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모두가 과학자이고 관찰자일 필요도 없지만 계절의 습도와 온도는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원시적인, 일차원적인 핵심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날, 습하고 푹푹 찌는 땡볕의 날, 빛과 볕의 부족으로 가라앉는 우울한 날, 싸한 바람으로 마음마저 쌀쌀하게 되는 날, 이 모두는 태양과 지구의 가까움과 몸의 조화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경신월을 시작으로 신유월, 8, 9, 10월이 가을이고 해자축, 11월, 12월, 1월이 겨울입니다. 5월, 6월, 7월, 사오미에 방방 뜨던 화의 시간이 종료되고 차분하고 혹은 어두운 시간으로 다시 수확과 정리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시간이 우리를 그리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새벽에는 춥기까지 해서 문을 닫고 자야 하고요. 긴팔, 긴 바지가 나오고 반팔, 반바지는 옷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한다는 하알로는 24절기 중에 17번째 절기로 말 그대로 차가운 시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음양 오행 중에서 차가움의 대명사는 임계입니다. 지지로는 해자축이고요. 모두 음양 오행 중에서 수기운을 상징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의 특징은 모든 만물을 가라앉히고 수축시키고 응축시키며 저장하려고 하고 지키려고만 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특징과 함께 아래로 하강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의 기운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죠. 이러한 임수의 수기운과 지지로는 출토, 토기운을 데리고 온 것이 10월 임술월입니다. 개미년의 임술월이라 개묘년도 차가움의 시간인데 임술월도 차갑네요. 차가움이 더블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한파가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개해월부터 말이죠. 임술월은 그나마 토기운인 술이라는 따뜻함을 간직한 에너지 때문에 임수의 차가움이 반감되고 아래로 아래로 처지고 하강하려고만 하는 임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저지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글자는 화기운의 대표인 병화와 병화의 짝지인 을목을 함께 묻어버리고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의 기운이 활개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간절기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수의 시간은 임술월이 지난 11월, 개해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기운이 자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 벌이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저장하고 지키며 다음 시간을 위해 간직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귀한 것들을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 어둠 속에 감춰놓고 발설하지도 않고 늙은 노인이 다음 해의 심을 씨감자를 감싸고 있듯이 혹은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가만히 지키고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자연과 우주의 이치입니다. 각자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따라 화기운이 많은 사람이 이런 때에 활개를 치려고 하면 우주의 기운이 그를 한 대 치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너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 2019년부터 해자축의 시간에 대학원에서 명리를 공부한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병화가 해자축의 시간에 할 일이 없었거든요. 수의 계절, 겨울, 어둠의 시간은 모두 이런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자축의 11월, 12월, 내년 1월을 준비하는 간절기, 임술월 10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관의 10개 글자 중에서 10번째 글자인 개수는 수기운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자수에 해당하죠. 개수는 야동자, 즉 밤에 움직이는 자라고 하여 그 움직임이 매우 작으며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만 보입니다. 개수나 자수를 가진 자는 조용하고 다소곳하며 눈치도 빨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얌전한 소녀 같은 이미지를 가진 개수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슈퍼파워의 잠재력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곧 터질 것 같은 벚꽃봉오리, 목련봉오리, 불꽃축제에 쓰이는 폭죽과 같은 물상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불꽃을 안으로만 갖고 있고 아직은 발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터져 나올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니 말이죠. 수기운인 개수와 지지의 해수, 또다시 수기운이 함께 들어온 달이 바로 11월 개해월입니다. 수기운은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고 향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봄과 따뜻한 계절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현실에 순응하며 물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기운에 딱 들어맞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상선약수라는 도가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겨도 둥근 그릇에 담겨도 그 모습을 환경에 잘 맞추어 모난 데 없이 주변과 잘 어울리며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 같은 모습이 바로 수기운의 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조용히 침묵하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때로는 비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수기운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창고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열정 가득한 실패도 여러 번 성공도 해본 유명한 사업가가 말합니다. 화기운에 불꽃같이 타오르다 꺼지는 열정보다는 수기운에 조용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는, 때로 보이지 않아서 움직이는지 열정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물과 같은 열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인생살이 사주팔자, 음양오행의 진리는 어디서나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생각의 바다인 해수에서 개수, 그러니까 수기운의 정수가 천간에 나타났으니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개수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나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존재는 미비하지만 잠재력을 가진 자들, 혹은 그 잠재력을 터뜨리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나 혹은 자신이 그런 조용한 분위기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성향을 보이는 때가 바로 개해월의 분위기와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그날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인내하면서 어둡고 추운 시절, 그러니까 11월 개해월과 12월 갑자월, 1월 을축월까지 수생목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해가 차오르고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듯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불경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유가 등의 어려운 난제들과 함께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석 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수생목에 나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지식과 지혜를 쌓는 첫 달로서의 11월 개해월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술이라는 글자가 시작되는 때는 병화가 사라진다, 입고된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장악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술시, 술년, 술이 들어가는 일진에 기운이 쏙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리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10여 년을 추적 관찰한 것이니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술의 기운이 장악하는 세운, 한 해 동안은 거의 되는 일도 없고 움직임도 느려지고 의욕도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술, 겨울의 시작인 해, 그리고 12월 자월, 1월 축월까지 병화일간인 저는 좀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어둡고 가라앉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낙관적인 병화는 사계절 모두를 좋아라 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흰눈은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 중에서 해자축의 시간은 밤 9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1월, 12월, 1월이고요. 10년을 장악하는 대운에서 혹시 해자축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12월, 1월의 기운과 유사한 에너지가 10년에 걸쳐 쫙 뻗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기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자제해야 하고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하고 시비가 붙는 것도 구설에 휘말리는 것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대세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마저 만나는 일은 없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개수는 천간 10개의 글자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글자로서 수기운이고 음의 기운입니다. 극한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양과 음에서 음은 보호받는 대상이 되고 활동과 존재의 발현이 그리 넓고 크게 일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소소한 일상을 이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내실을 기한다, 야무지다, 내 것만 한다, 남의 것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음의 기운이 모두 이러한 가운데 극음이라고 할 수 있는 개수는 어떨까요? 앞에 언급한 특성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글자겠죠. 지지의 자수도 비슷합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음흉하게, 음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요. 이런 개수는 병화를 부러워하고 지향합니다.
자신은 씨앗만 간직한 채 아직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가능성만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활짝 핀 꽃과 같은,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듯 여기저기 온갖 것을 다 비추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병화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수와 단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주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병화같이 행동하는 개수도 있고 병화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병화도 많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 봄을 지나서 화에 여름을 만나 자신이 지켜온 씨앗의 정체를 확인하고 발현시키는 것이죠. 물론 개수나 병화 모두 추나추동에 어느 계절을 만나던 할 일이 있고 음과 양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각 존재의 궁극의 목적에 가까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이라는 수기운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임수가 병화로 완성되는 것을 수화기재라고 합니다. 임수가 병화로의 완성이나 완료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는 수화미재라고 하죠.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개수의 심정이 안타깝습니다. 개해월, 개묘년 모두 그런 바라는 마음에 눈은 멀리, 몸은 여기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